안녕하십니까? 2017년 8월 26일에 실시한 GTQ 1급 1번 A형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기능평가 도구 활용에 관한 문제로 점수 배점이 20점입니다. 문제 1번에서는 원본 소스 1번에서부터 3번, 1번, 2번, 3번을 이용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작업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스 이미지 1번의 이미지를 선택해서 작업 공간으로 가져온 다음에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를 하고 여기에 필터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른쪽 출력 형태와 같은 나뭇잎 모양을 패스 도구로 그려주고 난 다음에 패스로 나뭇잎 모양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2번 이미지를 배치하고 나뭇잎 모양에 맞게 클리핑 마스크를 처리한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의 이미지를 선택해서 출력 형태의 오른쪽 측면에다가 배치를 한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출력 형태 상단에 보시면은 나무 모양, 꽃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배치를 해주고 컬러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효과로 적용되고 있는 문자를 페이지 상단에 입력을 해주고 글꼴과 문자의 크기, 레이어 스타일을 각각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새로운 문서를 열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서 문서의 크기를 400 그리고 높이를 500 픽셀로 설정하고 해상도는 72, 색상 모드는 RGB, 배경의 컬러는 흰색으로 설정한 다음에 확인키를 눌러서 새로운 문서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출력 형태에 보이는 나뭇잎의 모양을 패스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이 나뭇잎의 위치와 형태를 이 출력 형태와 근접하게 그리기 위해서 일정한 간격의 격자를 참조해서 그려보겠습니다. 격자의 간격 설정은 편집에 들어가셔서 환경 설정에 안내선 격자 및 분할 영역을 클릭한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격자가 있습니다. 격자의 간격을 100 픽셀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고 세분의 값을 1로 설정한 다음에 확인키를 누르시면 100 픽셀마다 격자를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에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한 격자를 작업 공간에 보이도록 하려면은 단축키 컨트롤 웹다운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뭇잎이 그려진 참고 파일을 보면은 이 각각의 정점들이 나뭇잎의 각각의 형태를 결정짓는 그런 위치에 마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참고 파일의 샘플과 같이 동일한 위치에 그리고 동일한 개수만큼 아주 나뭇잎을 디테일하게 그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형상 출력 형태와 유사한 크기와 위치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뭇잎의 숫자가 지금 보면은 8개인데 7개를 그린다. 그런 경우는 감점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펜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 작업 공간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도구를 이용해서 전체 레이아웃 상단에다가 클릭 해주시고 그 다음 정점을 다시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은 나뭇잎의 전체 형태를 조정해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위치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했더니
두 번째 입력한 정점의 방향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곡선이 약간 출렁거리는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정점의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은 다시 컨트롤 Z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입력한 정점에 커서를 갖다 놓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나가는 쪽 방향의 핸들러를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삭제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정점을 입력할 때 두 번째 정점의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점들을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디테일하게 하나씩 해서 한꺼번에 작업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1차적으로는 먼저 전체적인 틀, 구조를 먼저 러프하게 스케치를 이렇게 한 다음에 2차적인 편집 작업을 진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드로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방법이 정답이다, 모범 드로잉 방법이다 라는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각자의 취향에 맞게 드로잉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잎의 위치만 대충 마크를 한 다음에 다시 편집 도구들을 이용해서 정점의 위치를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모양은 기준점 변환 도구를 이용해서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디테일한 편집을 우리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전체적인 틀 모양이 좌우,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형태가 드로잉 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브러쉬 같은 것들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이렇게 만드시고 자, 브러쉬를 이용해서 대충 뼈대를 하나 그려봅니다. 이렇게 뼈대를 이것도 정확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뭇잎의 위치 이렇게 하나씩 그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나뭇잎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펜 도구를 이용해서 디테일하게 또 러프하게 그려준 다음에 2차적인 편집을 진행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시면은 뼈대가 먼저 그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유형태 편대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를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형태를 쭉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이 먼저 러프하게 스케치한다라는 그냥 개념으로 그리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과 같이 이렇게 나뭇잎의 위치, 숫자만 고려를 한 다음에 2차적으로 다시 한번 각각의 기능들을 이용해서 형태를 완성도 있게 작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브러쉬 도구를 가지고 뼈대만 그려줬는데 그게 아니라 외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자유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러프하게 또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치를 나뭇잎의 위치만 표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2차적인 편집은 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하나, 또 이쪽 밑으로, 이쪽 하나, 또 하나 더, 네, 또 이쪽 하나.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동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안쪽을 클릭해 줍니다. 자, 레이어 하나 새로 만드시고 패스로 들어갑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선택한 영역에 작업 패스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레이어로 옵니다. 그럼 레이어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펜 툴로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2차적인 편집을 만들어줘서 나뭇잎의 모양을
완성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패스의 모양을 그릴 건지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그리고 자주 사용해왔던 도구들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태를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름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들어가면은 문제에서 그려놓은 패스에 대해서 나뭇잎 모양이라고 입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해 놓은 이 패스 부분에 들어가서 작업 패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나뭇잎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이미지가 위에 클리핑 마스크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처리가 되려 그러면은 우리가 레이어 상에 이 이미지가 면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 앞쪽에 보면은 전경색으로 패스를 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칠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레이어로 오면은 이렇게 칠해진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스케치해 놓은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미지도 있고 2번 이미지가 있는데 2번 이미지를 먼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이미지를 소스로부터 불러오겠습니다. 위쪽으로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했습니다. 자, 위쪽에 이렇게 불러온 상태입니다. 사이즈를 약간 조절해 보겠습니다. 엔터 했습니다. 자, 속성을 레이어 레스터화 시켰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와 조금 전에 그려놓은 패스와 사이에 커서를 갖다 놓고서 Alt키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고서 이미지 위치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T 누르시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번 이미지에 대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했지만 레이어 스타일이 있습니다.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내부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나뭇잎 모양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레이어 위치를 바꾼 다음에 먼저 내부 그림자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에 대해서 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획 누르시고 테두리가 지금 3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로 되어 있습니다. 컬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00CC입니다. CCFF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입력을 하겠습니다. FF9900입니다. 그래서 블루에서 오렌지 컬러로 넘어가는 컬러로 그라디언트 컬러를 줬습니다. 자,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패스와 나뭇잎 모양을 작업을 하고 거기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했습니다. 다시 1번으로 넘어가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로부터 이미지를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고서 이미지를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이어 레스터화 시켰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필터 패치워크 이어붙이기를 하겠습니다. 자, 텍스처에서 이어붙이기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 작업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이미지로부터 3번의 이미지를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합니다. 자, 불러왔습니다. 엔터. 자, 이미지가 좀 큽니다.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미지가 배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경 부분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끄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배경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먼저 안쪽에 있는 이 잎 부분을 여기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이 끝났습니다. Ctrl J 해서 레이어를 복사를 하고 원본 레이어를 삭제합니다. 자, 이 이미지는 지금 3번 이미지입니다. 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이미지를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미지를 배치고 한 다음에 세 번째 이미지에 대한 레이어 스타일을 보겠습니다. 그림자 효과를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자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부분 체크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나무 모양과 꽃 모양을 그려주고 각각의 레이어 스타일들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나무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측면에 지금 나무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구 박스에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들어갑니다. 옵션 창에서 나무 모양을 찾아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무 모양 클릭해주고 ESC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클릭, 드래그를 해서 나무 모양을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 나무 모양에 대해서는 컬러와 레이어 스타일이 있습니다. 먼저 컬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69933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적용하는 레이어 스타일이 내부 광선입니다. 내부 광선 적용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 지금 더 있습니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복사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입력한 거에다가 컬러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FFCC99입니다. 99 확인. 네, 약간 위치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오브젝트가 약간 겹쳐 있으면서 그 다음에 두 개 다 모두 내부 광선 이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꽃 모양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 도구로 들어가겠습니다. 옵션 창에서 꽃 모양을 찾아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ESC키를 누르시고 적당하게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T키를 누르셔서 사이즈를 보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입력을 컬러를 입력하겠습니다. C 4개의 99입니다. 99입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여기도 내부 그림자와 불투명도입니다. 자, 먼저 내부 그림자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투명도가 70%입니다. 레이어 상단에 불투명도를 7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전체 크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는 텍스트 도구를 이용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 레이아웃 상단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위쪽에다 클릭 해주시고 먼저 문자를 입력한 다음에 각각의 글꼴들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트리, 소문자입니다. 팍, 컨트롤 엔터 눌러줬습니다. 글꼴을 문제에서 제시한 걸로 바꾸겠습니다. 타임 뉴 로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임 뉴 로만. 그 다음에 볼드입니다. 볼드. 글자의 크기가 50입니다. 컬러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컬러가 아니라 레이어 스타일에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의 컬러가 첫 번째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두 번째입니다. 다음은 화이트 컬러입니다. 확인 눌러줬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은 위쪽이 화이트 컬러, 아래쪽으로 오렌지 계열의 컬러가 적용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대로 적용을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 체크 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서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모양 도구로 그려진 꽃잎 모양보다는 위쪽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위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자, 출력 형태를 보고서 다시 한번 각각의 격자에 맞춰서 도형과 그리고 문자가 전체 출력 형태에 맞게 배치가 됐는지 2차적인 배치 작업을 다시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 8월 26일에 실시한 GTQ 1급 1번 A형 문제 풀이를 모두 진행했습니다.